업종 공약 업앤다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원자재 주입니다. 경기 부양은 원자재가 핵심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원자재주 또 간밤에도 이렇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장에서 나왔네요. 원자재주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지금 하반기, 뭐 올해도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원자재에 대한 상승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자재 대표적인 부분이 뭐 구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IT 소재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핵심 어떤 원자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원자재에 대한 이 구리라, 뭐 특히 그 금에 대해서 상승세를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하셨듯이 각국의 어떤 이제 경기 부양책이 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하면서 이 부양책에 대한 돈풀기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후에 이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구리도 그렇고 이제 금도 그렇고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자산에 대한 그 상승세가 있었을 때 이 금 가격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봤을 때 이 주식시장이 이 위험 자산이 좋다는 부분은 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 원자재나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자산과 뭐 안전 자산의 어떤 이 반비례 관계 부분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보다는 원자재라 볼 수 있겠죠.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금값도 이 강보합세로 좀 끝난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년에 뭐 온스당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800달러에서 2,100달러 사이는 상반기 때는 이 스프레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 가격과 또 이제 뭐 구리와 또 아연 같은 이런 기금속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우상향 방향으로 좀 예측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수조 달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화폐 가치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실물 자산 쪽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금 가격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경기 부양책의 핵심 원자재가 많이 쓰일 것이라는 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불어 작용하면서 원자재주 오늘 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승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시기 상업은행주입니다. 네,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눌려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가치주 장세가 도래하자 또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좀 다른 업종 중에서 봤을 때도 이 은행 업종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어떤 주말에도 이 어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DSR, 그러니까 연간 소득 대비해서 그 원리금 어떤 가계대출 상환액에 대한 부분을 규제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전일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가 크게 어떤 반응을 못했던 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의 이런 DSR 규제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변화한다는 부분을 반증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주는 아니잖아요. 제조업이라 볼 수 있겠고 경기와 상관없이 이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와 또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주가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에 규제 같은 경우에도 그전 같은 경우에 은행 쪽에서 그 신용대출에 대해서 골자는 그겁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융기관별 어떤 DSR 규제가 아닌 차주별 DSR 규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은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강화를 더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신용대출에 의한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법을 또 이제 좀 제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은행 자율적으로의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한도도 조정될 뿐만 아니라 이 한도 조정이 대출에 대한 증가율을 둔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어떤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줄어드는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좀 대출에 대해서 규제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중은행이죠. 하나은행 하나, 그리고 신한 하나, 국민,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대출 잔고가 많이 깔려 있는 그 대표적인 이런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방은행이나 이런 소규모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쪽에서의 어떤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4개사의 그 합상 가계대출 성장률은 올해 같은 경우 6.5%, 내년 같은 경우에 3.4%로 이 증가율이 나올 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대출 증가율에 대한 둔화 부분은 모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 이 어떤 시중은행 4개사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시중 금리에 대해서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의 어떤 은행들의 어떤 이자 마진에 대한 축소 부분 같은 경우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런 최근에 어떤 민감주들의 상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주가 측면에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신용대출이라고 하죠. 일명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나왔고 특히 고액 연봉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제 주변에도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이 저도 처음 알았지만 한 4억 정도 원래 대출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억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고 또 주택을 사기 위해서 혹은 또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정부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은행에 전화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장의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쪽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원자재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업죠. 고려아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연 쪽이 뭐 LME 아연에 대한 이 가격에 의해서 연동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아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금도 하고 은도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대표적인 이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우선 중국 쪽에서의 뭐 중국 쪽 봤을 때도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4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3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뭐 30% 이상의 40% 가까운 이 영업이익 증가를 볼 수 있겠고요. 뭐 3분기 대비해서도 5% 이상의 그런 그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려아연이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전후로 주가 좀 보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4분기에 이런 2,20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레벨업은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종목을 봤을 때도 먼 거시적인 지표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LME 그 아연 가격 같은 경우에도 8월 말부터 지금 현재는 그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톤당 2,600불을 어떻게 보면은 8월에 지금 기록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크게 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떤 경기에 대해서 생산 차질이나 이런 부분은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고려아연의 아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4분기에도 큰 폭의 판매량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원자재 뭐 관련주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너무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지금 모더나 백신 얘기 나왔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상화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경기에 대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뭐 단추가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주식이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젠간 주가에 먼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려아연의 목표 주가를 최대 지금 58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58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내년 하반기를 예상한 목표가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58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PER 11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장 달러 약세 기조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원자재 업종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정부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증가율 둔화세가 예상되고 있는 은행주 그리고 공약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인 고려아연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